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연산군일기 제30부 흥청망청 전설의 시작 이란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까 합니다. 자, 갑자사화 이후에 연산의 중단 없는 확장으로 인해서 금표 구역은 계속 늘어만 갑니다. 혹이라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금표에 설정되면 즉각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관청이라든가 혹은 권세 있는 집안도 예의가 아니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제한대군 같은 경우도 이때 금표 구역 안에 자기 집이 들어가는 바람에 결국 강제 이주를 해야 됐고 심지어 장록수가 소유했던 집도 이 금표 구역 안에 들어가면은 바로 빼야 됩니다. 그러니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 뭐 말할 것도 없죠. 물론 이주에 따른 보상을 어느 정도 해주기는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막무가내로 쫓아낸 건 아니었고 나름의 보상은 해줬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서 이제 또 연산을 옹호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당하게 보상 다 해주고 내보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문제가 되죠. 아니 그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때 항상 이거 나오는 불거지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몇십 년 동안 오랫동안 여기서 살아왔던 사람인데 갑자기 딴 데로 가라고 하냐? 나는 그냥 여기 살고 싶다. 돈 필요 없다.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보상금이라는 게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의 몇 배나 되는 그런 로또 수준의 돈을 갖다 나한테 주는 게 아닌 다음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 이사하고 새로 정착할 때 알아보고 더군다나 이제 농업사회인데 얼마나 이게 진짜 심란한 일이에요. 그러니 이거를 달궈할 리가 없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수원화성 건설할 때도 그때 원래 이제 정주가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 무덤을 양주에서 오늘날 이제 수원 쪽으로 옮겼잖아요. 그때 그 자리가 풍수지리적으로 엄청나게 명당이었습니다. 그래서 효종 때부터 거기 왕들이 들어가고 싶어 했던 곳이었어요. 근데 이미 거기에 민가가 설정이 돼 있어가지고 왕릉이 거기에 들어가면 민가를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 대단한 민폐다. 그러니까 이때 철거하는 것도 당연히 돈 주고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민폐라고 해가지고 효정부터 해가지고 다들 안 들어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못 갔던 곳이 바로 거기예요. 정조가 이제 거기 들어갔던 방법이 민가를 그냥 딴 데로 가라가 아니라 근처에다 신도시를 하나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자면 이제 재건축 플러스 어떻게 보면 뭐 이제 신축 아파트 당첨권 두 가지를 다 주겠다. 뭐 거의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상금하고 이제 신축 아파트 당첨권 다 주겠다. 거의 뭐 그런 개념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정도로 이제 조선시대에 이렇게 민가를 이주시킨다는 것을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산이 이런 식으로 근폐를 확장시키면서 강제 이주를 당해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민심이 뒤숭숭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연산의 서슬퍼런 철권 통치 하에 사람들은 크게 불만을 표하지 못한 채 일단은 순순히 따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연산의 이 중단 없는 확장이 사냥에만 국한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였죠. 연산은 춤과 노래를 즐겼는데 특히 처형무에 굉장히 능했어요. 그래서 연산의 처형무 실력이 어느 정도로 대단했냐면은 연산이 처형무를 추고 있다면요. 그거를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정말 넋을 잃고 본대요. 그리고 연산이 처형무를 추면서 우는 연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따라서 올 정도로 그 정도로 몰입감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술가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만약에 연산이 일개 개인이었다면은 뭐 이 시대에 사실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없던 시절이다 보니까 아마 뭐 광대를 했던지 아니면은 있는 집안이었으면 그냥 취미생활 하면서 그렇게 살다 갔겠죠. 근데 문제는 연산이 왕이라는 거예요. 당연하게도 연산은 자신의 춤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 보다 크고 럭셔리한 아주 화려한 무대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점차 궁전을 웅장하고 화려하게 꾸미는 방향으로 실현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해군만큼 어마어마하게 토목공사를 일으키진 않았는데 연산이 토목공사 스케일은 광해군보다는 확실히 좀 작아요. 근데 어쨌든 궁궐을 화려하게 치장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되는데 일단 지붕의 기와를 청기화로 바꾸도록 해라. 청기화로 가게 되면 사실 그만큼 더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생들은 물론이거니와 고란의 노비들 또한 화려한 옷을 입도록 하고 이로 인해서 사회 전반에 어떤 풍조가 만들어지게 되냐면은 사치풍조가 굉장히 만연해지게 된다는 거죠. 상하를 막론하고 저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산의 생각은 이거 같아요. 왕이 이렇게 럭셔리하면은 그걸 따르는 신하 백성들도 똑같이 그렇게 럭셔리해져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적인 부분은 그냥 생각 안 하고 일단 그런 식으로 이제 화려하게 시작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지도자가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하면은 이제 제가 전 시간에도 이 언급을 드렸는데 국가 지도자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모든 분야의 전문가일 수는 없죠. 예를 들자면은 국가 지도자가 뭐 이제 정당하게 선거로 투표해서 올라온 그런 이제 요즘 이제 문민 정부 시대, 민주 정부 시대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뭐 전직 군인이었다. 그럼 국방에 대해서는 전문가겠죠. 하지만 다른 분야는 모를 거 아니에요? 혹은 기업인 출신이다. 그러면 경제에 대해서는 빠삭할 수 있는데 또 외교 쪽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외교관 출신이다. 외교는 잘 알 수 있는데 실제 이제 사회 문화적인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된다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걸 다 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각각의 전문 분야들을 전문가들 섭외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배치를 하는 것이 그 인사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국정 기조라고 하죠. 그죠? 그 방향성을 설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국가 지도자가 해야 되는 거, 사회 지도층이 해야 되는 거는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올바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잘했던 게 신라 4만 1통을 달성한 데 있어서 주역이었던 김유신이었습니다. 자기도 소시적에 앞장서서 적진을 돌격한 거 정말 많이 했던 사람이었고 자기 일가 친척들, 자기 아들내미 다 이거 시켰잖아요. 그렇게 해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분위기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신라가 결국 4만을 일통하는데 성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간에 이제 연산이 이런 잘못된 분위기를 만들면서 사회적으로 이제 사치풍조가 이렇게 만연해지는 좋지 못한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연산의 중단 없는 확정은 이 이후로도 계속되는데요. 연산은 이제 이런 명령도 드립니다. 후원을 단장을 해라. 예쁘게 꾸미는데 진달래과의 일종이죠. 영산홍 1만 그루를 심도록 했어요. 한번 이거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굉장히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동백, 석류, 철쭉, 장미 등 화려한 꽃들을 구해서 심도록 했는데 근데 그 수요를 다 감당하기가 또 힘든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담 관원들이 민가에 가가지고 이제 그런 꽃들, 그다음에 이런 나무들 이런 걸 갖다가 공초를 해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당연히 또 이걸로 인해서 민심이 흉흉해질 수밖에 없지만 도리어 연산은 이렇게 큰 소리를 쳐요. 내가 하는 행동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연산이 이런 말을 해요. 이런 거 보면은 사람이 안 배운 건 아닌데 그 좋은 머리를 자꾸 이제 엉뚱한 쪽으로 쓴다는 게 연산의 제일 큰 문제점입니다. 연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자의 노래에 보면은 여색에 빠지거나 사냥에 빠지거나 술과 풍류에 빠지거나 짐을 높이 짓고 담장을 치장하는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한다면은 나라가 망한다. 사치하는 풍조를 갖다가 멀리해야 된다라는 경고죠. 했지만 사실 여기 나온 거 다 해당되죠. 하나만 해도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데 연산은 여기 있는 거 풀세트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산이 뭐라고 하냐면은 오자의 노래에는 그런 막이 있긴 있는데 이거 사실과 다르다. 오히려 연산은 뭐라고 얘기냐면은 나라가 망하는 진짜 이유는 아랫사람이 권세를 쥐고 농단에서 위를 능멸하기 때문에 하여튼 주구장창 강조하는 게 바로 이 능상이에요. 위를 능멸하는 풍습 때문이다. 이처럼 연산은 막가파식으로 자신의 사치행각을 정당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사치 풍조보다도 더 위험한 게 바로 능상의 풍조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공포 분위기가 조성됐대로 조성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연산에게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한 채 다들 그저 복지부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자 연산은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오랫동안 나라의 근심이었고 태평성대가 지속되었으니 누구를 위한 태평성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본인은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태평한 세월을 즐겨야 할 때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일은 적당히 하고 좀 즐기자라고 선언을 합니다. 사실 뭐 안 그래도 지금까지 연산이 많이 놀았거든요. 수시로 잔치를 베풀어서 노는 걸 즐겼죠. 근데 그걸로도 이제 성이 안 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추구하는 그런 이제 화려한 럭셔리한 그런 이제 무대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자 이때 연산이 엄청난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 무려 1000명의 악공과 1000명의 기생을 모아서 호화찬란한 파티를 열도록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자, 연산은 먼저 특별히 선발된 악공 1000명을 두고 넓게 빛난다라는 뜻으로 광희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선발된 기생들 1000명을 두고서 운평이라고 했는데 운평은 태평한 운수죠. 지금 시대가 이렇게 태평한데 얘들이 바로 그 상징이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연산이 말한 그 운평의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아무 기생이나 데리고 오면 안 되고
연산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래 음악이라는 것은 나쁘고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그런 정화의 작용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운평에 선발해서는 안 된다. 즉 쉽게 말해서 노래를 잘해도 얼굴이 안 되면 안 되고 얼굴이 돼도 노래를 못하면 안 된다. 두 가지를 다 보란 얘기예요. 근데 이거 두 가지를 다 보면서 그 조선 땅덩어리에서 1000명이나 되는 그런 미스 코리아들을 선발을 한다. 중국이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그 인구에서 저 정도로 선발한다.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죠, 이게. 아무튼 이렇게 해서 광희와 운평을 각기 1000명씩 뽑아오도록 각 지방 수령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물론 이렇게 기생들을 선발해가지고 수도로 올려 보내는 게 연산만 그랬던 건 아니고 원래 이거 하던 일이긴 해요. 사실 원래 있었던 일이고 근데 보통은 이제 스케일이 몇십 명 단위인데 근데 연산은 하여튼 스케일이 완전히 남달라요. 몇십 명도 아니고 몇백 명도 아니고 1000명씩 그렇게 티오를 정해버리니까 난리가 나요. 그러면서 여기서 그치질 않고 결정판은 이거였죠. 중앙에서 사람들을 각지로 보내서 그 미녀들을 뽑아오도록 지시를 내립니다. 바로 이것을 채용사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보면은 왜 높으신 분들 그 어떻게 보면 좀 속되게 말하면 엽색 행강이죠, 그죠? 그거를 이제 성실과 도운 사람들을 두고서 우리가 이제 비판을 하거나 비아냥거릴 때 채용사 같은 사람이다. 그런 이제 평가를 내리기도 하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운평들을 뽑아 올리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이들 중에서도 다시 또 이제 특출난 사람들을 소수 정예로 뽑아가지고 진짜 이제 진 미스코리아죠.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흥청이라고 부릅니다. 흥청 쉽게 말해서 이들하고 같이 있으면은 사악하고 더러운 기운을 씻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연산은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게 나쁜 기운들을 없애는 자정작용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은 하는데 하여튼 말은 잘해요. 근데 뭐 실제로는 이제 자기 그 대표적인 사치행각 벌이는 도구들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흥청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자, 사람들은 이제 이거를 두고서 이 돌아가는 세태를 보고서 야, 저렇게 흥청들이랑 놀다가 나라가 망청이 되겠다 해가지고 흥청망청이라는 신조어가 탄생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자, 이렇게 흥청망청의 전설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흥청망청의 전설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흥청의 끝판왕이 있죠. 바로 장록수. 이 장록수가 이제 드라마로도 나왔어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그래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원전이 봤던 최초의 드라마가 아마 장록수였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였어요.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거기선 좀 연산이 다소 좀 불쌍하게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다음 어릴 적인 연산이 그래도 좀 불쌍한 인물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커서 진실을 알고 난 다음에 좀 씁쓸하더라고요. 아무튼간에 그 장록수는 도대체 누구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